이 차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마치 고삐 불린 그런 야생마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와! 라고 PD가 시켰어요. 왜 자꾸 시켜? 어색하게. 자, 어때요? 연기는 괜찮았나요? 이 차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마치 고삐 불린 야생마를 타는 것 같아요. 괄호 열고 가속, 가로 닫고 와. 됐냐? 어떠셨어요? 요즘 저희 막내 PD가 자꾸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편집장이니까 일단은 들어는 주고 있고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 자, 상당히 대단한 엔진을 얹고 있는 캐딜락의 최고성능 모델이죠. CT5V. 거기에 성능을 더 끌어올린 블랙윙인데요. 기존까지 캐딜락 라인업의 최고 모델은 V였습니다. 하지만 V가 나오면서 뭔가 좀 평이한 모습을 보여줬죠. 출력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캐딜락은 다시금 여기에 블랙윙을 달아줬죠. 그리고 최고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야, 이 타사 같은 경우 베이스가 쫙 깔리는데 이건 약간 건조한 느낌의 그런 강렬한 사운드를 전해주거든요. 시동을 걸 때부터 뭔가 다른 그런 대배기량 엔진, 그리고 GM이 튜닝한, 정확히는 캐딜락 V팀이 튜닝한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캐딜락 CT5V 블랙윙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가자! 와, 소리 들리시나요? 이야, 이건 뭐 달리지 않아도 소리만 있어도, 야, 소리만 내 거랑 좀 바꾸자. 먼저 캐딜락 CT5V 블랙윙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원체 지금 넘치기 때문에 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역시 그 677마력이라는 파워 상당히 대단한데요. 다만 현재 이 차의 컨디션 자체가 매우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뭔가 이 프론트 쪽에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속도를 올려나가는 과정, 차가 눌려서 나가는 이 느낌은 좋습니다. 그리고 가속하는 것을 보면 약간 일반유를 좀 먹은 느낌인데, 이것도 좀 아쉽긴 하죠. 자, 근데 이 토크감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충분한 존재감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자, 엔진 배기량도 넉넉하고 여기에 차저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전 CTS-V와 비교를 해도 조금 더 나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차저를 사용했었죠. 하지만 성능이 더 강화되어 있죠. 일단 고속 주행 능력, 이 차체가 보여주는 안정감, 출력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스펜션도 댐핑 컨트롤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캐딜락은 예전부터 이제 MRC를 쓰는데 현재는 이제 4.0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잘
자, 고속으로 달릴 때는 타이어의 접지 능력이 떨어지면 드라이버가 차를 컨트롤하면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뭐 쉽게는 무섭다는 얘기죠. 확실히 이 미쉐린이 만들어진 PS4S 그 중에서도 OE 타이어, 스페셜 타이어죠. 확실한 그립감을 보여줘서 좋네요. 어떤 차들은 고속에 이르렀을 때 서머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타이어를 장착한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타이어만큼은 대단합니다. 저도 이전에 제가 캐딜락 이제 ATS를 탔었는데 그때 달려있던 OE 타이어 브리ヂ스톤 RE050A였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RE 타이어와는 완전히 다른 성능을 보여줬죠. OE 타이어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블랙잉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타이어, 고속에서 거의 무적 수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얼라이먼트 좀 틀어지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만족할 만한데요. 자, 그리고 고속 능력은 아마도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섹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기준으로 속도계 오차는 대략적으로 한 10km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 일반유. 네, 이거 분명히 저 일반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후반에 사실 고회전 영역에서 쭉 하고 이제 뻗어주는 것들이 고출력 엔진의 매력인데, 네, 이건 연료 이슈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나머지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이제 연료를 저희가 최대한 좀 맞춰볼 예정인데, 네, 이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물론 이제 차량 자체는 충분합니다. 자, ATS-V라는 모델이 있었고 예전 CTS-V라는 모델이 있었죠. 사실은 두 차의 용도가 약간은 달랐습니다. 서킷 와인딩 로드에서 정말 재미를 줬던 것은 ATS-V죠. 반면 CTS-V는 실제 오너들도 그랬지만 초고속 주행에 조금 더 메리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현재 이 블랙잉 초고속용으로 조금 더 적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참 빠른 차들이 많아요. AMG, A클래스 빠르죠. M5도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C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데, 현재의 블랙잉 연료 컨디션만 정상이라면 사실 M5 등과 붙어도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도 대단한데요. 자,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너무 신경질적으로 팡팡 치면 사실 기분은 좋지만 운전자는 약간 그 순간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속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정말 빠릅니다. 소리만 빠른 게 아니죠. 자, 볼까요? 네, 지금처럼 이 사운드가 연결되는 부분,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도 정말 빨리 붙습니다. 자, 이 캐딜락 모델들이 핑이라고 하죠. 자, 이 조작을 했을 때, 입력 신호를 줬을 때 약간은 더디게 반응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 다운. 하지만 내부에서 체결되는 속도는 빠르죠. 인풋을 줬을 때 처리하는 그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좀 늦춰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 네, 기계적인 체결 자체는 매우 빠릅니다. 다분히 고성능 모델다운 모습이고, 오늘이 연료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 차가 낼 수 있는 성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 주행을 할 때 서스펜션이 너무 하드하면 불안하죠. 현재 저는 이 두 단계 중에서 1단계 정도만 선택하고 있는데, 네, 이때도 탄력성이 매우 좋습니다. 어떤 차들 되게 불안정하게 막 뛰면 달릴 수는 있지만 좀 심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거든요. 이전 저희가 탔었던 RS 모델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었죠. 반면 지금은
여유롭게, 거기다 막강한 타이어가 쫙 노면을 붙들고 있는 만큼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번엔 이 차의 본질이 되는 파워트레인 한번 볼까요? 이 엔진은 V8 구조 6.2L 배기량의 LT4를 기반으로 합니다. 티타늄 흡기 밸브, 단조 알루미늄 피스톤 등이 엔진 내부에 쓰였죠. 시어 스트로크 타입이며 압축비는 10.1대 1입니다. 알루미늄 블록을 바탕으로 하며 과급은 이툰이 만든 1.7L 용적의 슈퍼차저를 기반으로 하죠. 캐딜락은 더 높은 출력을 뽑아내기 위해 흡기와 배기 계통도 튜닝했고요. 덕분에 최고 출력 667마력, 최대 토크 91.9kg 폴스미터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내구성을 보장받기 위해 24시간 동안 서킷을 달리며 시험도 했고요. 자동 변속기는 12시간을 했다고 하네요. 빠른 코너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일팬도 튜닝했고요. 이런 엔진의 최대 회전 영역은 6600rpm까지입니다. 뒷바퀴로 전달되는 힘의 분배를 위해 전자식 LSD를 썼고요. 트랙션은 PTM에 의해 제어가 됩니다. 운전자 실력에 따라 리어 타이어의 트랙션 제어를 선택할 수 있죠. 오늘 정희철 드라이버가 사용한 것은 가장 난이도 높은 트랙션 모드인데요. 운전자가 미세한 가속 페달 컨트롤을 할 자신이 없다면 전자장비의 개입을 조금 더 많게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10단 자동이 기본이죠. 넉넉한 기어 단수 덕분에 초고속에서도 RPM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랙 모드에서 G포스를 감지해 변속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죠. 차체 기울기에 따라서 변속 타이밍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야, 수치적으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677마력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토크가 무려 91kg 폴스미터를 요만큼 넘어서죠. 변속기도 잘 버텨주고 있고, 자, 이 10단 변속기, 그렇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차들은 5, 6단으로 커버하는 영역을 7단까지 매우 촘촘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600마력대 고성능 세단, 이를 위해 최고의 드라이버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정희철 선수와 함께 할 텐데요. 지난번 MC20 때도 그랬지만 정말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사실 서킷 좀 다닌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요. 자, 그럼 정희철 선수 얼마나 빠른 기록을 내는지 볼까요? 제가 스토카 드라이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GM 엔진의 공통점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제가 경기 때 타고 있는 스토카 같은 경우는 6세대 콜벳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LS 계열의 이 간접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의 그런 엔진이에요. 반면에 CT5V 블랙인 같은 경우는 캐딜락의 이 7세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LT 계열의 직접 분사 방식의 최신형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연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이 V8이라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완전히 좀 다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신형 엔진에 슈퍼차저가 더해져서 이 엔진의 파워나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GP 코스와 같은 거대한 이 고속 트랙이 아니라면 트랙을 비좁게 느끼게 할 만큼 이 강력한 성능이 이 차량의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스펜션의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두가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시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드리면 투어 모드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고급 세단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이 트랙 모드나 V 모드에서는 이 롤이나 피칭, 요잉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굉장히 날렵한 코너링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이 서스펜션의 튜닝을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고성능 이 슈퍼 세단을 운전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GT5 블랙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굉장히 강력한 엔진의 힘과 가속 성능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방심하면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랙 주행할 때 반드시 섬세한 이 엑셀링 조작이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7마력의 91.1 토크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제어하는 이 TC 트랙션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 버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운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차가 아닌가. V8의 강력한 엔진과 자동 10단 변속기의 이 매치업이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촘촘히 짜여진 이 기어가 강력한 힘을 잘 분산해서 이 바퀴로 전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이 LSD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고성능 슈퍼 세단들처럼 이 ELSD가 이 좌우 밖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마치 기계식 LSD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발진 성능에 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 LSD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바퀴 하중이 빠지게 되면 휠스핀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그 파워를 이 LSD의 어떤 단점 때문에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CS랑 비교해 보면 가속 성능은 제가 봤을 때 이 경쟁 모델들 대비 압도적일 것 같아요. 거의 느낌이 6단까지는 그 뭐 미드십 뭐 슈퍼카들 타는 것처럼 가속 성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 기어가 되게 촘촘한가 봐요. 6단까지는요. 그래서 7, 8, 90부터는 변속되는 좀 느낌이 드는데 6단까지는 거의 뭐 그냥 무단 변속기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가니까 레이스카에 만약에 저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이번에도 대단한 운전 실력을 보였는데요. 중량급의 고성능 세단으로 이 정도의 기록을 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도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정말 컨트롤의 미학을 잘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처럼 국내 최고의 드라이버들은 따로 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아마추어 출신 드라이버들의 인지도가 훨씬 높죠. 진짜 최고들이 대중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최고 드라이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CT5 핸들링 성능을 느끼러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GT5V 블랙잉. 자, 기니까 오늘은
GT5 블랙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전에도 제가 GT-SV였죠. 자, 그 모델을 타면서 사실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자, 발진 가속을 할 때 3단까지 휠 스핀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타이어의 이 퍼포먼스, 앞서도 제가 이 타이어의 그립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도 여유가 충분하지만 이 사이즈보다 그립이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상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스포츠 타이어라기보다 익스트림급 타이어와 견조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그립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패턴의 움직임도 전혀 느낄 수 없고, 자, 지금처럼 스티어링 휠이 싹 하고 들어갈 때 프론트 쪽에서 밀리는 양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 스티어 특성은 언더 쪽에 맞춰져 있긴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약간 언더에서 타협하는 수준으로 끝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무게를 보고 갈까요? GT5V 블랙윙은 1892kg 수준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 배분은 약 53.7대 46.3 수준이고요. 후륜구동형 모델답게 균형감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기존 모델 대비 얼마나 무게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볼까요? 지난 2017년 테스트한 GTS-V의 것을 볼까요? 1881kg 수준이죠. 현 세대 모델이 약 10kg가량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었고요. 장비는 많이 늘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죠. 최근 차들을 보면 이제 옵션 채용 유무에 따라서 무게가 크게 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이 5 블랙윙은 그래도 예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경량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경량화에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오늘 사실 이 차가 제 컨디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GM 고출력 모델로 갈수록 점화시기가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옥탄가를 항상 높게 써줘야 된다는 얘긴데요. 아쉽게도 아마도 이 전 팀에서 일반유를 아주 두둑하게 편식하지 말라는 의도였겠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늘 제 성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발진 가속 성능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는 3초대 중반이지만 통상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오려면 노면 온도를 비롯한 몇몇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후륜구동차가 사륜구동차보다 발진 가속 성능이 더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저희 팀이 테스트한 결과는 4.15초였는데요. 이전 GTS-V와 비교를 할 때 분명 빨라진 성능입니다. 3초대에 못 들어간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저희 팀이 테스트한 후륜구동 세단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이죠. 출발할 때 타이어의 미끄러짐만 잡으면 3초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문제였으니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런치 컨트롤을 썼는데 1000rpm대에서 발진을 한다는 것이죠. 토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이상의 RPM을 써버리면 타이어의 미끄러짐만 커지게 됩니다. 앞서 타이어의 미끄러짐이 작아지면 가속 시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그립이 좋은 트랙용 타이어 등을 쓴다면 런치 컨트롤을 할 때 RPM을 임의적으로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그래도 만족할 수준의 성능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엔진 출력이나 이 트랙션 확보 능력으로 보면 3초대 초반도 가능할 그런 여유로운 파워인데, 특히 토크가 그렇죠. 하지만 이 토크가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다 후륜구동과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발진 가속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린 MC20도 기온이 너무 낮은 환경에서 타이어가 제 성능을 내지 못했죠. 그런 고출력과 후륜이 만났을 때 그 덕분에 그 차도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는데, 네, 오늘은 사실 이제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이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8기통 엔진을 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운드죠. 지금처럼 이제 코스가 조금은 이 테크니컬 코스, 저속 코너가 이제 많은 환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 들려오는 이 엔진 사운드는 역시 남자는 8기통이야. 서스펜션은 MRC를 씁니다. 단계별로 이제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일상 주행을 할 때 나름대로 편합니다. 자, 우리가 매번 이 고성능 차를 타고 우리 집 앞이 서킷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과 함께 이용을 할 때 이때도 신경 쓸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나만 신났는데 뒤에서 애들은 막 계속 이렇게 짜잘한 쇼크를 먹으면서 있다면 아마도 마음이 아플 겁니다. 뭐 내 친구를 태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 CT5 블랙윙, 미국 시장이라는 환경 안에서 만들어진 모델인 만큼 승차감도 충분히 좋습니다. 또한 앞서 고속주행을 할 때도 그 부분이 경쟁력이 되었는데 너무 서스펜션이 예민하게 튀어버리면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기가 어렵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점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죠. 역시 어마어마한 고속주행 테스트 코스를 갖고 있는 이 GM답게 고속에서의 안정감만큼은 뭐 사실 오늘 이 차, 독일 차를 압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BMW 쪽 같은 경우 핸들링이 매우 좋죠. 자, M5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차의 핸들링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려나갈 때 이때 안정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시간만큼은 더 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5 블랙윙, 이 막강한 타이어 그리고 세라믹 카본 브레이크가 보여주는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기존 대비 40% 강성을 높인 단조 알루미늄 휠, 그리고 그 안에 커다란 브레이크 시스템이 위치합니다. 전륜 6피스톤, 부륜에는 4피스톤을 사용하고 있죠. 브렘보가 제공한 것인데 카본 세라믹 디스크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회전 질량과 함께 스프링 및 무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페달 조작감도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을 바꿀 수 있고요. 저희 팀이 테스트한 CT5V 블랙윙은 34.85m 안에 멈춰 섰습니다. 좋은 수준이죠. 하지만 완벽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장 37m대까지 늘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만약 제 컨디션을 제대로 내준다면 평균 35m 내외의 성능 혹은 그보다 짧은 제동거리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제동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이 제동 거리보다 지속성입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은 열을 받았을 때 성능이 매우 저하되죠. 하지만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은 열이 오른 상태에서도 성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한 만큼 이 차로 고속 주행을 하시더라도 불안감은 느끼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제 모드로 보면 이제 브레이크 피드백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V 모드, 이전에는 이제 BMW에서 보여줬죠. 자, M 모드를 눌렀을 때 너의 취향에 맞춰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자, 이제는 뭐 AMG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도 RS 모드 있죠. 자, 캐딜락의 V 모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CT5 블랙윙에는 다양한 주행 모드가 제공됩니다.
일상을 위한 투어 모드는 최상의 승차감을 보여주죠. 스포츠 모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달리기를 추구할 때 편합니다. 적정 성능을 쉽게 쓰도록 해주니까요. 미끄러운 노면을 위한 모드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이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V 모드는 최고 성능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데 ESC의 개입, LSD의 설정도 할 수 있죠. 타사들도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셋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캐딜락 V 모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차와 나의 주행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앞서 전희철 선수가 이 LSD의 트랙션 부분을 지적했는데 다른 모드까지 전부 사용했다면 아마 조금 다른 평가를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맞춰서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운전 실력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서스펜션을 그 중간 단계에 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상용으로 고성능을 즐기고 싶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서킷이나 와인딩 로드를 달리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오너들이 잠깐 고속 환경을 만났을 때 짧게 가속을 즐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슈퍼카 오너들 막 달릴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국내에 있는 슈퍼카의 95% 이상은 시내용입니다. 나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특징을 놓고 본다면 현재 이 5 블랙이 일상을 즐기다 밟을 수 있다. 와! 이런 용도로 쓰시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이 독일 3사보다 브랜드 밸류가 떨어지죠. 차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잘 만드니까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 GM이 이제 항상 무시당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에 이제 뭐 들어오긴 할 겁니다. 자, 콜백 같은 차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구소 전원이 퇴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실 GM이 전기차 쪽으로 선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이제 고성능 차가 이제 그러면 아예 그냥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고성능 차에 대한 맥을 연장해줘서 좋고요. 자, 5 블랙이 점점 소비자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와인딩 로드 스티어링 막 확 돌리면서 막 차와 교감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유로움을 원하게 되죠. 그 여유로움을 최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차,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타고 있는 CT5V 블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GM 차를 타다 보면 그 얘네들만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이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그리고 이 차는 약간 그 미국에서 맛볼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같은 느낌? 뭔가 약간 뭐 진한 그런 양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고기 맛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먹는 얘는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시성 나오면 사실 저희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미안한 얘기지만. 자, 이번에는 CT5 블랙잉 셰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런, 후륜 멀티링크를 사용합니다. 4세대 MRC를 기초로 하고요. 새로운 가속도계와 관성 측정 센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것을 댐퍼를 제어하는 데 씁니다. 기존 대비 4배가량 빨라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죠. 또한 서스펜션 내부 온도가 상승했을 때 이를 감안해서 제어하는 별도의 맵을 갖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급제동, 그리고 각이 깊은 코너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롤 억제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고성능을 받아주기 위해서 타워 브레이스, 볼 조인트, 부싱도 강화했고요. 재미없으셨죠? 사실 뭐 있어 그냥 이거지. 이와 같은 셰시 특징 몸으로 느꼈을 때 그 가치가 느껴지면 됩니다. 여기 뭘 소재를 뭘 쓰고 내가 할 게 뭐야. 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타이어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 볼까요? 미끄러졌네 하면서 바로 카운트하면 잡혀요. 얘는 타이어가 후지면 안 잡히거든요. 아,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타이어가 좋지 않으면 안 잡힙니다. 자, 차도 그렇지만 마음에 드는데, 자 그럼 우리 이 차 과연 디자인 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CT5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CT5를 바탕에 두고 공격적으로 꾸몄죠. 카본도 경량화와 동시에 멋스러운 분위기를 내줍니다. 차체는 후륜 구동형 알파2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CT5 대비 다르게 보이나요? 뭐 기본 CT5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나무랄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컬러가 만약에 화이트, 여기에 카본이 어우러졌다면 더 강력한 그런 이 5 블랙윙의 매력을 볼 수 있었겠죠. 실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CT5와 유사해 보이지만 카본 패널, 스웨이드 소재를 적극 사용한 덕분에 스포티한 고급차의 감성을 보여줍니다. 계기판도 중앙에 타코미터를 배치시켜 고성능차의 이미지를 줬고요. 스티어링 휠에 V모드 설정 버튼이 있는데 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주행 모드를 개별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PDR이라 불리는 로고도 장비되어 있는데 앞서 서킷 영상에서 보신 이런 데이터, 이것들을 저장해주는 장치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도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대신 AKG와 협업했습니다. 균형감이 좋았고요. 시트도 편한데요. 멋스럽게만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가 헬멧을 썼을 때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무난하죠? 적어도 고성능 세단으로선 말이죠. 무엇보다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겁니다. 에이다스 기능성도 무난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볼까요? 실내는 뭐 상당히 익숙해요. 다만 이제 좀 지적을 할 부분, 여기 지금 변속 레버 있는 이 주변, 카본 패널은 좋습니다. 하지만 요 레버 같은 거, 이거 좀 성의가 없어 보이죠? 물론 스웨이드로 감싸서 질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하위 캐딜락 모델과 큰 차별성이 없는데 이런 점들은 개선해주면 좋겠고, 자 마그네식 패들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카본을 적당히 넣어서 가치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게 또 GM 차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잘 디자인을 못하는데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정보가 보여지는 것도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예전에 저도 이제 예전 그 ATS를 탈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좋았지만 약간은 흐릿했어요. 하지만 요즘 GM차들 저 부분도 선명해졌고 정보도 잘 보여줍니다. 다만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면, 지금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0cm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원스럽게 키워줄 수 있다면 고속 주행을 할 때 좀 더 편해질 것이고, 소비자들 역시도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우리가 대백이랑 엔진을 넣은 만큼 연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 안 됩니다. 테스트한 결과 연비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기통 휴면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자 정말
마일드하게 운전을 하면 연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최대 연비를 이만큼까지 높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러려고 이 차를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연비 너 타라고 만든 차 아니다. 네, 오늘 만난 캐딜락 GT5V 블랙잉. 사실 일상을 위한 그런 용도라면 그냥 V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의 고성능,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5V 블랙잉은 여전히 가치 있는 모델로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독일 경쟁차들처럼 아주 날카로운 그런 코너링의 감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각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희석된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속 환경, 여기서 최고의 만족감을 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GT5V 블랙윙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저는 4 블랙윙이 좀 더 기대가 되긴 해요. 원체 ATS-V도 좋아했고 뭐 그런 이런저런 영향으로 ATS의 오너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차의 가치는 충분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캐딜락의 최고성능 모델 세단 중에 가장 대단한 실력을 자랑하는 캐딜락 GT5V 블랙윙을 만나봤습니다. 이니셜 D 보면 이렇게 확 하고 파이트윙이 나오던데 얘는 블랙윙이 확 펼쳐질래나요? 나이 먹어서 웬 뻘소리. 가자. 자, 요요하다. 이거 진짜 주의할 거. 가속 페달 조금 지금 좀 전에도 빨랐거든요. 어우, 자꾸 세상이 옆으로 다가와.